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시청하시는 날짜에 따라 수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 및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추세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주식 투자하면서 추세라는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았다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네, 적어도 여러분이 한 번 이상은 아니라 여러 번 들어보셨고, 적어도 그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추세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당연한 듯 느껴지시지만은 또 의외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추세라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늘 신경 써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또 막상 이렇게 벗어날 때,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발생되어지는데, 사실은 이러한 추세라는 개념만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 사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잘 할 수가 있는 토대가 되어집니다. 추세라는 것만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만 할 수 있으면요, 제가 볼 때는 수익 납니다. 그리고 손실은 안 봐요. 근데 이게 참 현실적으로 볼 때 지금 잘 다루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나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전에서 이렇게 잘 그것을 다루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추세라는 것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 추세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추세라고 할까요? 추세라는 말은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보라든지 뉴스 이런 것만 본다 하더라도 추세라는 말을 듣는데, 쉽게 말하면 트렌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풀이하자면은 어떤 현상이 나아가는 경향, 방향,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 추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나아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식은 어때요? 굉장히 랜덤하게 움직이죠. 사실 내일 오르게 될지 빠지게 될지 모르죠. 네,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루하루가 다르고 널뛰기를 하고 매일매일 다른 이러한 주식 속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투자를 한다면 뭔가 이렇게 쫓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바로 이러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쫓게 되었죠. 그게 이제 추세를 쫓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추세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 자, 과거에는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했다고 했죠? 그냥 개인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의 각각의 예측, 그냥 내가 볼 때 그냥 괜찮아 보인다, 뭐 어떻게 오를 것 같다 하면 매수를 해버리죠. 그리고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매도를 해버리고, 이렇게 개인의 어떤 그 감각이라든지 그냥 어떤 상상력, 예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였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보면은 개개인의 어떤 그 생각, 그러니까 뉴스를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럼 좀 괜찮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단순히 이제 그러한 것들, 단편적인 정보, 예상 이런 것들을 토대로 투자를 해왔죠. 자, 근데 그렇게 투자를 하였을 때 잘 될까요? 네, 될 때도 있겠지만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치를 추정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가치라든지 이런 추정하는 가치라든지 성장성보다는 분명히 지금 싸게 되어 있는 상태는 틀림없는데, 근데 막상 사가지고 보니까 잘 안 오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싸다고 샀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됐느냐. 또 심지어는요, 전혀 비싸다고 생각한 종목들, 지금 주가 너무 높아, 원래 가치보다 비싸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서 더 올라가 버리죠. 더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전혀 가치가 없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였는데 주식은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자, 그러면 또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가치를 추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갭, 그러니까 그 추정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즉 싸져 있는 상태를 매수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올 때 팔면은 이익이 나는 건데 이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에서 나온 것이 이제 바로 이러한 추세이거든요. 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은 이러한 전제입니다. 자, 세상에는요, 그런 거 필요 없고, 좀 극단적이긴 하죠. 필요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런 것보다는 세상에서는 오르고 있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초보자들 보면은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주식 공부할 때 주식은 회사를 잘 가치를 파악해야 되구나,
회사가 어떤 회사고 어떻게 되고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연구를 잘 해야 되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책에서 보면은 기업의 실적을 중요시해라, 회사 가치를 중요시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어때요? 세상에는 오르는 주식과 내리는 주식이 있다. 뭐지? 분명히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서로 이렇게 그 공통성이라든지 이렇게 공통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쪽에서는 가치가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쪽으로는 그 오르고 내리는 주식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 맞느냐 헷갈린다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하는 방향에 관한 그런 방향보다는 방법이죠. 방법에 어떤 관련되어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한 그런 문제이고요. 어떤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는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이제 둘 다 병행해야죠. 절대적으로 어떤 한쪽만 치우쳐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르는 주식이라는 것, 오르고 내린다는 것은 하나의 방향성이죠. 이 주식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가까이서 보니까 오를 때도 오르고 내리고 계속해서 랜덤적으로 이렇게 반복을 되어지는데 좀 떨어져서 보니까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하루 이틀은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어떤 기간을 가지고 적어도 몇 달 아니면 1년 이렇게 기간을 가지고 보니까 주식은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을 하더라는 거죠. 그 방향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을 찾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이제 추세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추세 매매라는 것은 그 방향성을 따라서 매매하는 것을 추세 매매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추세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각각 있기는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데요. 자, 일단은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장점 참 많이 있거든요. 추세를 따른다는 거. 자, 여러분 제 고민이 뭡니까? 종목을 사기는 사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잘 모르다 보니까 정보랍시고 나름대로 그러한 것들 찾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뉴스 기웃거리게 되고, 아니면 주위에서는 어떤 종목을 사고 있나 나도 같이 사자.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같이 사보면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사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어때요?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사실은 모든 정보는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을 접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러한 정보들을 받아들였을 때는 맹목적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내가 어떤 통찰력이라든지 사고를 통해 가지고 걸러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가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제되어서 이제 그 정보가 이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어때요? 그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추세를 따른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추세를 따른다는 전략에는 어떤 것이냐면은, 자,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겠죠. 결국은 가격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는 거죠. 시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각각의 이제 판단을 내리겠지만은,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가격은 그러한 정보들이 다 녹아서 들어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가격이다라는 전제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전제에 따라서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나쁜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주가는 상승해 나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 방향만 보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을 보고 있다가 그 방향이 변곡, 우리가 이제 그러한 추세를 이제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변곡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추세라는 것은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던 것이 바뀌어서 이렇게 올라가면 좋은 거죠. 그러면 올라가는 그 폭만큼 우리가 수익이 나게 되는 건데, 이만큼 수익이 난다는 것은 결국 어때요? 돌아서는 순간 여기가 중요한 거죠. 팔 때도 이렇게 꺾일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곡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관찰을 하고 있다가 이러한 방향이 바뀐다고 판단되어질 때는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이제 추세 추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는 어때요? 종목 몇 개 있어요? 2,000개가 넘는 종목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 종목만 하더라도 이 연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뭐 언제 그에 대한 그 종목에 대한 어떤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펼쳐놓고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그죠? 그럼 한 종목 가지고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장이 그 많은 종목들을 다 연구한다는 거, 우리로서는 너무 복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신 종목을 관찰하자는 거죠. 종목을 관찰하되 어떤 것 계속 지켜보면서 방향이 바뀌는 종목들, 추세가 나오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쉬워요. 그리고 만약에 매수를 잘 했다고 쳐도 수익을 만들어 나가기까지 과정이 또 만만치가 않죠. 우리 보면은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 종목에 대한 어떤 질문 이런 걸 우리가 답변을 못 드리지만은 예전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즉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추정치라든지 이런 거를 토대 가지고 얼마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그런 그 보고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어때요? 딱 거기까지 그렇게 딱 맞춰서 가지는 경우가 거의 없죠. 못 미칠 때도 많고요. 때로는 더 가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를 언제쯤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익이 난 상태에서 매도를 하면 손실이 아니고 수익이 났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 더 올라가 버리면 좀 아쉽죠. 그래서 그러한 목표 추정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추세를 따르게 되면 목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목표 추정치라는 것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냥 오르고 있는 동안에는 따라가는 겁니다. 전문가가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왜 몰라요? 네, 모르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이 진행이 되고 지고 있다,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계속 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언제 팝니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꺾이기 시작한다 하면은 그때는 팔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저점과 고점을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올라야 오르는 거고요. 내려오기 시작해야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고되고 있는 거죠. 지금 추세로 따지고 본다면 지금의 이렇게 하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은 뭐 2300까지도 이렇게 빠졌네요. 장중에는 하마터면 2300을 깰 뻔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겠죠? 지금 보면 이제 쭉 하락해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그 주식시장의 종목들의 PBR이 0.9 수준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더 빠졌으니까 더 낮아졌겠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 아니냐? 매수하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은 추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직은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언젠가는 돌아설 테니까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은 아직은 매수 상태가 아니죠. 왜? 하락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서야지 오르는 것이고 돌아서야지 상승하는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행동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러한 철학은요, 상당히 시장에서 유용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잘 모르지만 하나의 방향성을 쫓아서 이렇게 간다면은 나중에 이제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매수, 나중에 가서 꺾이면 어때요? 그때 매도를 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들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지만은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꺾이면은 무조건 매도,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추세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무조건 매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그런 방법만 반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이 추세를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이용하기에 유용한 그러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언제 뭐 종목 다 꼼꼼히 분석하고 그러겠습니까?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나온 그 보고서 이런 것도 다 맞지 않는 판에 개인들의 힘으로서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추세라는 것은 개인들이 활용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도구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럼 이제 이런 추세를 방향성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뭐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이해한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오르는 부분들도 있고 내리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데 막상 실전에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들이 얼마나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수익 크게 내고 싶죠. 큰 수익만 여러분 다 좋아하잖아요. 큰 수익을 내고 싶고 누구나 그런 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하면서 이제 누구나 꿈꾸는 건 어때요? 10배짜리 이런 수익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여러분 10배짜리 수익을 여러분이 만들고 싶으면요. 사실은 10배짜리 10배 오르는 종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쉽죠? 나는 그 눈 씻고 봐도 그런 거 잘 안 보이던데. 사실은요, 여러분이 원리만 알면은 쉬워요. 자, 크게 오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르는 구간이 커야 되겠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급등이 아닙니다. 크게 오른다면 다 급등을 생각하시는데 급등은 단기간에 빨리빨리 팍팍팍 올라가는 것이지 그 크게 가는 것과 급등하는 것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급등하는 건요, 당장에는 아주 크게 오르는 것 같지만 진짜 멋지게 크게 오르지는 못해요. 한 100%, 200% 이렇게 오를 수는 있는데 단숨에 100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외로 멀리 가는 종목은요, 급히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올라요. 천천히 대신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큰 수익, 10배짜리 수익을 만들고 싶다면은 큰 추세를 찾아야 돼요. 큰 추세. 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요, 그런 큰 추세 속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제가 뭐 꼭 장기 투자를 해라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추세라는 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라는 거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괜히 그냥 크게 올라가지고 좋았던 종목이 아니라 큰 추세를 타기 시작하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한번 보면 좋을까요? 우리 얼마 전에 저기 LG화학 같은 거 올라왔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죠. 자, LG화학 지금은 이제 쭉 빠져가지고 이제 별로지만은,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LG화학이 저기 코로나 때 23만원까지 빠졌다가 여기 100만원까지 올라간 종목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탁 튀어 올라가지고 어때요? 단순히 탁 튀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100만원까지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 물론 실적 좋아졌죠. 그 당시에 이제 배터리 관련주들, 기술주들 막 올라가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있기는 있지만은 단순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면은 이 종목 발굴 못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추세.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의 큰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 방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걸 이야기했습니까? 변곡을 말씀드렸죠. 변곡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턴하는 순간에서 턴하는 순간까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이 상승 구간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태어나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죠. 그 이후 과정도 있고 그 이전 과정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돌아선다는 것은, 방향이 바뀐다는 것은 지금의 어떤 방향과 기존에 있던 방향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오르고 있어서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이전은 어떤 겁니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죠? 지금 왼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방향을 돌려라니까 방향을 돌려라면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앞으로 가고 있는데 또 방향을 돌려라면 뒤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르기 위해서는, 크게 오르기 위해서는 앞서서부터 앞의 과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큰 추세를 찾아야지 큰 방향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큰 방향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앞에 있는 과정이 험악해야 되겠죠? 네. 아주 험악해야 됩니다. 험악하게 이렇게 하던 종목이 턴했을 때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대박이 나는 겁니다. 작게 빠지면 조금밖에 안 올라와요. 왜? 그 추세가 작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가들이 항상 말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추세를 찾아라. 아니, 그 추세를 찾는 거나 그건 알긴 알겠는데 그러면 큰 추세를 어디 가서 찾지? 네. 큰 추세를 찾는다는 것은 앞 과정이 이렇게 아주 험악한 조정이 있었을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추세. 사실 우리 지금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장은 맞습니다. 어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나 진짜 망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버텼더니 아직까지도 힘들어지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종목만 좋다면, 만약에 있죠, 지금 이렇게 고생은 하고 있지만은 큰 방향이 꺾이지만 않았다면요, 나중에 살아납니다. 그럴 경우는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추세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물론 여기서 조정이 들어오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조정하고 지금 빠지고 있으니까 안 좋죠. 네, 아마 그럴 겁니다. 30-40% 마이너스 된 거 즐비할 거예요. 심지어 뭐 50% 이렇게 내려간 것도 즐비할 텐데요. 뭐 거의 반토막 난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듣자니. 물론 여러분이 지금이 현실이 중요하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뭐 어떻게 하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추세라는 그러한 개념에 대해서 잘만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으면은 이러한 종목이 뒤에 있죠. 여기 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거 다 실패한 겁니다. 종목 선정 실패하는 겁니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기도 반등 올라올 때 이거 반등 올라온다고 좋아하지 말라고 차라리 다 매도해. 이거는 축소 관점이라고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예. 근데 그 지나가는 거 올라오는 것 같지만 지나가 버리니까 어때요? 더 크게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추세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방향을 타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길로 그쪽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여요. 그리고 한번 방향이 위로 잡으면요, 계속해서 위로 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위로 잡고 올라가는 종목들, 그런 것들을 다뤄야 될 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막 어떤 종목을 사자 이런 것보다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했다면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다시 뭐 지금 어차피 시장은 조정하고 있으니까 뭐 어떤 종목을 사자 말자 이럴 때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가자는 거예요. 뭐 굳이 이런 종목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단은 뭐 더 일단은 뭐 많이 빠졌으니까 약간의 반등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반등이 나오면 조금이라도 받고 파는데, 근데 원래는 이런 종목이 진입 자체가 잘못되었던 것이거든요. 이미 뭐 가지고 있더라도 저기 앞에서 다 팔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다면 일단 반등을 기다리는데, 일단 한번 방향 나온 것은 지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여기서 더 빠져버린다면 이제 그때는 어때요? 손절을 해야 되죠. 이런 종목은 아직까지 바닥이라 할 수 없습니다. 더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일단 팔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참 지금 안타까운 게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추세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러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만 여러분이 잘 이해한다면은 망가진 종목 절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개인 투자 다 이런 데 들어가 있어요. 왜? 스토리가 좋거든요. 앞에서 올라온 그런 내용들도 가지고 있고 막 다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누가 또 예전에는 먹었다고 하니까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꺾인 종목은 처음처럼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요렇게 시작하는 종목 있죠. 요런 데 이제 들어가 가지고 참더라도 이런 종목에 들어가 가지고 참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추세라는 것이 그렇구나. 예, 추세라는 것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